21번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제9대 국왕인 성종의 제2기간인 통치에 관한 규범들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서적이 편찬이 되었다. 그중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을 담은 조선의 기본 법전 바로 경국대전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경국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는 뜻이죠. 경국이라는 게 그러한 대전이다. 예. 기본 법전이 되는 소리죠. 자, 나머지는 이제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택리지라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 이중환이 저술한 인문지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그런 입지 조건에 따라서 어떤 입지론적 어떤 지리서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지리, 생리, 산수, 인심 네 가지에 입각을 해서 살기 좋은 곳 이것을 저술한 그런 인문지리서이고요. 농사지설은 이제 세종 때 우리 어떤 자주조 동법서이죠. 예. 현지 촐로들의 경험담을 담은 그러한 농서가 되겠습니다. 뭐 동해보감은 유명한 이제 광해군 때 허준이 저술한 바로 한의학을 집대성한 그러한 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2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분은 1519년 김효년인데 김효사로 사약을 받았다. 그 원인은 위훈삭제 어떤 위장된 공훈 이제 과장된 공훈을 이제 삭제할 것을 건의를 해서 결국 이것은 이제 훈구 공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건드리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사사당한 사람은 바로 정암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림의 중심 인물인데 여기 보면 이제 혈량과 일종의 추천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실시를 또 건의해서 많은 사림들이 진출하게 했으나 결국 김효사로 큰 철퇴를 맞게 되었었죠. 자, 그러면 이 조광조 등 당시 사림들의 그러한 개혁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혈량과 실시라든지 위훈삭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학이라든지 향약 이러한 실천 규범을 이제 향촌에 이제 뿌리 내릴 것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도교 행사와 관련된 소격선한 것입니다. 도교 행사를 국가에서 지내는 것이 초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성리학 쪽에서는 좀 미신적인 것을 본 것이죠. 이런 거 쓸데없다. 이것을 폐지를 주장을 했고 또 뭐 방랍의 폐단 이것을 해결할 것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거중기를 설계를 해서 수원화성 건설의 공기를 단축시킨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되겠고, 이건 기기도설, 서양인 과학자가 쓴 기기도설을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조선 경국전을 서술하면서 경국대전 이전에 조선의 어떤 법전 마련에서 노력한 사람은 삼봉 정도전이 되겠고요. 만권당에서 원의 약제들과 교류하였다. 충선왕이 이제 그 원 간섭기 때 원의 수도 연경에서 이 만권당이라는 그런 일종의 학술 공간을 마련해놨죠. 이때 이제 우리 고려의 유학자 중에서 이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가서 조맹부 등 그 원의 약제들과 교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에 들어갈 종교로 옳은 것은 경전으로는 동경대전이 있고 여긴 나오지 않지만 포교 가사집으로는 용담유사라는 것이 있고 창시자는 경주 출신 잔반 최재호이고 핵심 사당은 천주라는 건 한울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한울림. 우리는 다 한울님을 모실 자 고귀한 존재이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굉장히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 이러한 사상. 바로 동학사상이 되겠습니다. 대종교는 이제 단군을 숭배하는 민족 종교이고요. 나철, 오교 등이 창실했고, 원불교는 어떤 새생활 운동, 뭐 저축을 개간 이런 것 등을 이제 장려하는 이제 뭐 박중빈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창시한 그러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불교의 한 아루 분파죠. 뭐 천주교는 이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후기에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앙으로 이제 발전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4번 가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수치 체제, 그러니까 세금 행정이죠. 이거에 정비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전세, 공납, 군역이 있다면, 자, 이것은 영조 26년에 이제 1750년에 이제 시행된 것인데, 군포, 이거 군역하고 관련돼 있죠. 자, 조선 후기에 이르면은 이제 군역을 이제 군포로 대체를 하는데 이 부담이 너무 컸어요. 예. 이제 일반 양민들만 양반을 제외한 이제 부담을 하는데 1년에 두 필이었는데 이것이 영조 때 균역법을 통해서 군포 부담을 1년에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다. 그 보충책은 지주들에게서 1개월당 2두씩 결적을 건넌다든지 부유층에게 선무 군간포를 건넌다든지 염 선세를 건넌다든지 정부에서 그래서 보충을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는 여기 2번에 전세는 이제 그 영정법 3번에 나온 자, 조선 전기의 전세는 연분 구등법이라고 해서 풍흉에 따라서 1개월당 20에서 4두씩 들쑥날쑥했는데 이것을 거의 고정화시켰습니다. 1개월당 4에서 6두로 고정시켰고요. 공납은 이제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시킨 것입니다. 가구별로 걷던 것을 토지 결당 걷게 하고 특산물을 내는 것 대신 이제 쌀, 포, 돈 등으로 내기 좀 간편하게 했습니다. 자, 그 직전법은 이제 그 조선 전기 때 이제 과전법이 있죠. 관료들에게 양반 관료들에게 그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인데 과전법은 전 현직을 다 줬지만 세조 때 개정이 된 직전법을 통해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자, 세조 때 실시됐죠. 예. 자, 정답은 자 1번이 되겠고요. 25번 밑줄근 개혁안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유형원, 자 중명적 실학의 선구자이죠. 반개서당 반개수로 자 이 사람은 중명적 실학의 선구자로서 균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의 핵심 사상은 사, 농, 공, 상, 신분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자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병역과 조세도 조절하자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균전제 실시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세요. 정예결사라는 이제 그 불교 개혁 결사체, 정예결사는 이제 수선사로 나중에 이제 계칭이 되는데 이것은 고려 무신정기 때 그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했던 진울이 이제 제창한 것이고요. 예불 독경의 노동에 힘쓰자는 것이죠. 훈련동암 창설 이건 이제 그 유성룡의 건의로 임진왜란 도중에 설치된 이제 왜구를 이제 왜적을 이제 효율적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을 양성하는 것이죠. 자, 전림 변정동암은 토지와 농민 이제 백성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기구다. 고려 말 이제 권문세족에 의해서 토지를 뺏기고 노비화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공민왕이 신돈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6번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오는 것은 홍희 장군 곽재우. 자, 이 사람은 이제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이죠. 북벌. 이건 이제 효종 때 실시를 했는데,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효종의 아버지인 인조 때의 그러한 치욕. 바로 병자호란. 예, 뭐, 정묘호란도 먼저 있었죠. 예. 하여튼 이 호란이 있었죠. 청이, 예, 만주족과 청이 쳐들어오는. 자, 그래서 그것도 있겠고 인조 전에 이제 그 광해군이 또 있겠죠. 예, 광해군의 어떤 중립외교. 근데 이 광해군에서 인조로 바뀔 때 인조 반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3번이 되겠죠. 광해군이 유배되는 것을 보니 세상이 참 더덥군. 바로
인조 반정인데, 자, 광해군이 전후 수습책을 잘했어요. 대외적으로는 중립 외교를 통해서 당시 후금과 명사이에서 잘 처신을 해서 최소한 후금의 침략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내치적으로 볼 때 패모 살제, 어머니 격이 되는 인목대비를 위패시키고 동생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죠. 왕권을 이제 강화시키는 목적하에서. 자, 그래서 서인들과 서인들이 인조를 내서서 이제 그 정권을 잡았죠. 그러면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이제 몰락하게 된 것이죠. 자, 나머지는 언제냐? 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금나라 정보자,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예. 이건 이제 고려시대죠. 1135년. 유동정권은 불가하다 하면서 위화도에서 회군한 거, 위화도 회군, 예. 이성계, 1388년이죠. 나 이종우가 대마도를 정벌하러 왔노라. 이건 세종 때 1419년에 왜고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임진왜란 1592년과 효종이 이제 제위했던 것이 이제 1649년에서 1659년이니까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을 찾는 거, 아니면은 이제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왕들, 뭐 광해군, 인조, 요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경문이 작성된 시기에 상황하는 것은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보니 관서지역의 사람들을 띄우노라 들으라. 조정에서 관서지역, 오늘날 평안도 지역이죠. 이 차별대우가 심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 평안도 지역 서북민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일어난 거, 바로 세도정치 때 일어난 농민봉기인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예, 이 세도정치 기간이죠. 세도정치의 기간 때의 특징은 이제 외척이 이제 정치 권력을 독점을 하면서 이제 그 지방에서의 그런 지방간들과 아전들의 이 수탈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로 드러나면 이제 삼정의 문란, 세 가지 세금 행정, 전정, 군정, 환고. 네. 이 문제에서 굉장히 수탈이 문란이 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냈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 했던 일이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이건 개항 이후인 1881년에 창설이 됐고요. 최추현이 심의 10여조를 건의했다. 이건 이제 진성여왕 때 신라 말 894년에 당시 혼란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8번 가 인물이 집권한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소식 들었는가? 양반에게도 이제 군포를 건너낀다고 보는 조정이 왕의 아버지인 왕의 아버지를,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를, 왕이 되지 못했지만 왕의 아버지, 이걸 대원군이라는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흥선대원군이 처음이죠.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관련된 것인데, 대내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앞서 나왔던 세도정치의 문제점인, 그래서 군역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는 호포제를, 그 다음에 군정, 그 다음에 환공 문제는 향촌민들의 공동 출자에 운영이 되는 사창제, 그 다음에 전정의 문란은 이제 양전 사업을 통해서 은입된 토지를 택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자, 대외적으로는 외국과 서구 열강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두 차례 양요가 있었고, 다 묻지는 다음에 신미양요까지 묻지는 다음에 그 의지를 담은 척합의를 건립하게 됩니다. 양이 진번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라고 해서 서양과는 화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이 설치된 것은 정조 때이고요. 청해진이 설치된 것은 신라 말 이제 장보고죠. 흥덕왕 때. 칠정산 자주적 역법서, 서울 도성 한양을 이제 중심으로 한 역법서, 이게 이제 세종 때 마련된 그러한 역법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가에 들어갈 문화에서는 오는 것은, 자, 고궁사랑 그리기인데 조선의 법궁, 이제 정식 궁궐이 되는 것이죠. 북궐이라고 불렸던 것은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은 이제 근정전, 그다음에 후원, 경회루, 그 이제 향원정 뭐 이런 것 등이 있죠. 예. 그래서 참고로 이제 북골은 경복궁이고요. 이제 서울 도성을 이렇게 중심을 놓고 볼 때 북쪽에 이제 경복궁, 그다음에 동쪽에 동골이라고 부르는 것이 창경궁과 이제 창덕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이제 경희궁이 있고 서남 쪽에 이제 그 경운궁, 이게 오늘날 이제 덕수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이궁이고 이거는 이제 정식 법궁이 된다는 거, 정궁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30번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는 것은 일본의 조사 시찰단이 파견됐다가 돌아왔다. 개항 이후 일본의 사절단을 보내는데 체험할 수 있도록 조사 시단을 1881년에 보냈습니다. 1881년 이후에 그러한 일어난 사실을 찾는 문제인데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겠네요. 삼정 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철종 때 최대의 그 농민봉기가 이제 임술 농민봉기인데 그 중에 진주밀란이 있어요. 진주밀란의 안핵사로 부임에 갔다 왔던 이제 박 교수가 이 밀란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이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이듬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앞서 문제에서 정리했던 그런 삼정의 문란 해결책, 양전사업을 한다든지 호포제를 실시한다든지 사창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때는 해결이 안 됐어요. 어제무대가 미군과 맞서 싸웠다. 이게 바로 신미양요죠. 개항 전이죠. 1871년 있었고요. 이모군란 99인들, 이게 바로 1882년에 있었습니다. 자, 개항 이후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조사시단도 보내고 이제 별기군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별기군 교관이 일본인이고 또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으로 쌀 유출도 심해지고 오히려 개항 이후에 더 일반 기층 민중들 사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민씨 척족 세력들의 부패 세도 정치, 그래서 불만이 나서 이모군란이 일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제너럴 시모노 사건도 역시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인 병인년에 있었습니다. 병인양요 바로 직전 달에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